언더스탠드, 펜더스탠드.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효율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한 몇 가지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효율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효율을 일단 크게는 이렇게 1차 고정자와 2차 회전자로 나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고정자예요. 그리고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얘가 바로 회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 고정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여기에서 입력이 뭐고 손실이 뭐고 출력이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먼저 입력 보시죠. 입력은 일단 P1이라고 합니다. P1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죠. P1이 이쪽으로 입력된다. 보니까 선이 몇 가닥, 세 가닥이고, 그리고 여기 걸린 전압이 V1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삼상인데 이렇게 좀 똑같이 다 V1만큼 걸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력 전류가 I1으로 전부 다 똑같이 I1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이 1차 고정자에 들어가는 입력 P1은 우리는 루트 3 V1 곱하기 I1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도전동기의 1차 측 요 P1을 구하는 문제가 별로 안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 이게 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 문제에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뭐예요? 유도전동기의 입력 P1. 자, 입력 P1은 루트 3 곱하기 V1 I1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리고 단위는 무엇이다? 와트, W라고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손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 그림 볼게요. 요 그림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볼게요. 오, 구리선들이 있고 철심이 있네요. 그래서 이 구리손, 동손이라고 하죠. 구리에서 발생하는 손실에서 구리손이라고 이름을 정해주고, 그리고 이게 지금 1차 측이잖아요. 1차 측의 구리손 C 쿠퍼 해서 P1C라고 구리손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철심이 지금 있죠. 이 철심에서도 손실이 일어난다. 철은 아이언. 그래서 PI라고 적고 이것을 우리는 철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군데에서 이제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가 이제 정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입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손실과 출력을 더한 게 입력이 되겠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입력이 P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실은 구리손하고 그다음에 철손 두 개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때 나머지 출력을 우리는 P2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관계를 우리가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요 그림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P1만큼 입력이 들어왔고 P1C 동손, PI 철손을 빼고 나니까 나머지는 뭐다? P2만큼의 출력이 고정자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는 뭐다? 요게 나온다. 요거 루트 3 곱하기 VI1, V1I1 코사인 세타. 요거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아까 1차 설명했으니까 이제 2차 설명합니다. 2차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2차는 유도 전동기에서 회전하는 요 2차, 요 회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자, 아까 배웠던 우리 내용을 좀 기초로 본다면 이 그림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다. P2만큼의 입력이 이 2차 회전자에 들어갔고, 그리고 P2C, 이것도 PC로 적혀 있는 거 보니까 2차 측의 동손이 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요만큼의 손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것이 P-out 출력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차의 입력과 손실과 출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입력은 P2 요것이고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동기와트라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 동기와트 값으로 P2 값을 알려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한번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별표 한 개는 아니고 별표 투명한 별표 요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있어요. 손실은 여기서도 이제 동손 권선이 있기 때문에 동손이 발생해서 P2C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력 P-out은 이거는 그냥 출력이 아니라 기계적 출력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기계적 출력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와장창 많이 나오는 거. 자, 입력과 손실과 출력 관계가 1차 측은 잘 안 나오는데 2차 측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많이 이용하고. 왜냐면 1차 측은 좀 복잡해. 예. 2차 층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 안에 나오기 때문에 2차 층만 시험 문제 거의 중심으로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손실과 출력을 더한 게 입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입력이 뭐라고 했어요? P2가. 입력이 뭐라고 했어요? 입력 P2는 손실과 손실 P2. 입력 P2와 손실 P2C 동손이죠? 출력 P-out 이런 관계다. P2가 들어가서 P2C만큼 이제 손실이 발생하고 그 나머지 출력이 P-out으로 기계적인 출력 P-out이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요거의 비율. 자, 2차 측의 입력이 P2고 2차 측의 손실이 P2C고 2차 측의 출력이 P-out이다. 이거를 서로 비율식으로 만들면 자, 1이 들어가고 그리고 슬림 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머지 출력은 당연히 입력에서 손실을 뺀 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S만큼의 출력이 나온다. 그래서 요 비율 1대 S 대 1 마이너스 S 즉 요거 관계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 이거는요. 시험은 1차 측은 별로 나오지 않아. 하지만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2차 측에 대한 게 시험 문제 내기 간단하기 때문에 2차 측에 대한 것만 나온다. 요거 회전자에 대한 입력과 출력에 대한 비율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식은 일단 요거다. 이렇게 두 개로 요 식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요것만 암기하지 마시고 요거 2차 측 입력이 들어갔고 2차 측 출력이 요만큼이니까 2차 측 출력은 요만큼이야. 이렇게 우리가 정해서 요 식을 기억해 두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효율을 볼게요. 우리 효율이라고 하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경제학자가 했던 이야기로 제가 들었는데 어느 축사에 이 돼지 축사였어요. 근데 여기에 날 폭풍우가 오는 날 이 천둥 벼락이 낙뢰가 딱 떨어져가지고 축사가 불을 탄 거예요. 그래서 축사가 이 불에 타서 무너지는 바람에 그 축사 안에 있었던 돼지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다? 다 바비큐가 돼가지고 막 불에 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집 주인 농장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돼지의 뒷다리를 우연하게 한번 딱 먹어보니까 맛있네. 그래서 야, 그러면 다시 축사를 짓고 돼지를 몰아놓고 이 사람은 이 번개가 떨어질 때까지, 낙뢰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과연 이 사람이 효율적인가? 라는 그런 이제 예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효율이라는 건 결국 우리는 뭘로 정해야 하냐? 입력분의 출력의 비율이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서 %로 우리 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2차 측에서의 입력은 뭐예요? P2였죠. 2차 측의 출력은 뭐예요? P-out이었죠. 두 개의 비율을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바로 우리 효율, 2차 측 효율이다. 요거 시험이 나온다. 그런데 식을 좀 바꿔볼게요. 우리 2차 측의 출력은요. 요거 P2 대 P2C 대 P-out 그리고 1대 S 대 1-S에서 요거 때 요거를 식을 이용하면 보세요. 입력이 1이면 출력은 뭐예요? 1-S죠. 그러면 우리 출력을 요 곱하기 요거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P-out을 요렇게 바꿔봤어요. 그러면 결국에 분모하고 분자하고 사라지죠? 그럼 뭐가 나와요? 1-S만 나오죠. 요게 바로 2차 측 효율을 구하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슬립 관련된 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을까요? 네.